2월 첫 주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기술주들이 약조정이 있었는데 나스닥은 약 1% 하락, 다우 0.3%, S&P 0.4% 약간의 조정이 있긴 했는데 반도체 쪽으로는 조금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이슈가 지속되고 있기는 한데 이 이슈 같은 경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보통 이렇게 지수가 좋을 때는 악재를 강하게 부각시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장세가 좋아지기 전에는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장의 반영이 좀 크게 되었는데,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라서 미국이 하락하더라도 국장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수도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이게 마냥 조정 없이 올라가면 당연히 조금 흔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올라가면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상승과 조정이 일어나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런 식의 구간만 계속해서 연속된다면 조금 불안한 흐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만,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 속에서도 조정과 상승을 거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런 악재로 크게 연속돼서 하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리가 높은 거는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에 대한 비중 대응 전략은 필요하고요. 비중 조절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뭐 미수나 신용, 몰빵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쓰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퇴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퇴출되지 않으면 살아만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수익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다음 주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월요일이 2월 첫 주고 2월 둘째 주가 설 전에 월화수목금 5거래일 있고, 그 다음 주 2월 셋째 주가 월화수 이렇게 휴장인데, 제가 볼 때 이번 주까지는 2월 2, 3, 4, 5, 6 금요일까지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혹은 이번 주에 조정을 주더라도, 이번 주에 조정을 준다면 설 전에 오히려 조금 반짝하고 목금 정도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요일 미장 상황을 봐서는 아마 기술주들 위주로 좀 하락 조정된 시초가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는 못했는데 쭉 본 결과로 우선 정부 정책 드라이브, 코스피는 5천을 달성했고 그 다음은 코스닥 3천을 향해 가겠다, 이런 식의 발언도 있고, 그리고 주말간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부동산 쪽으로 조금 목줄을 죄는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스피도 당연히 가겠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라서 키를 맞추는 키 맞추기 어려움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 상위 상승 상위 업종 우주, 소부장,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항상 작성을 하면
요 앞쪽부터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하는 건 맞고, 원래는 바이오를 지난주까지는 제일 앞으로 뺐었는데 지금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ABL 바이오, HLB 이런 쪽으로 조금 악재가 연속되고 있기는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바이오들도 보면 지금 ST팜이나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바이오 안에서도 매매를 하되 좀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우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코스닥 상승 상위 업종 중에서 현재 추세가 괜찮은 다음 주에 우선적으로 봐야 할 테마,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금요일 기준 미장 마감을 봤을 때는 일단 월요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힘을 받을 확률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뭐 장이 열려 봐야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로봇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라서 조금 크게 매력적인 종목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바이오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HLB,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악재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투심을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뒤쪽으로 두 섹터는 배제를 했고, 2차전지도 최근 많이 오르고 올라서 쉬어가는 흐름. 크게 한번 보면 에코프로, 항상 볼 때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큰 그림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월봉, 주봉 안에서 올라갈 구간이 큰지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조정을 주면은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모아 나가서 슈팅에 정리를 하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장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시장 흐름을 잘 탄다고 하면 전자의 말처럼 치고 빠지고 이런 매매가 가능한데, 보통 매매가 잦을수록 좀 손실로 귀결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최소화 하시는 게 중요하고, 기다림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일단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중 조절, 이 두 가지가 박자가 잘 맞춰진다면 손실 보기 힘들어요 지금 시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뭐 LNF, 뭐 삼성 SDI 이런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받쳐주는 뭐 시장의 지수 하락이나 대외적인 요인으로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전쟁 이런 이슈로 하락을 한다면 대기 매수세가 많고, 그리고 그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회복할 때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지, 조금 이름이 없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세력주 있죠, 시총이 낮은, 보자 뭐 어떤 게 있나, 뭐 이런 회사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미래 나노텍이나 그리고 딱히 뭐 예를 들 만한 종목이 보이진 않네요. 큰 종목 안에서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종목 선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방에 크게 어떤 종목들 보셔야 된다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모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종목들 보셔야 된다, 뭐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괜찮은 종목들은 언급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론이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주에는 우주를 봐야 된다. 왜냐고 하면 아까 방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XAI 합병과 6월 상장설 등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함. 미장에서 금요일날 기술주들 위주로 조정이 좀 있었는데 테슬라만 거의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3% 정도 마감을 했죠. 근데 이 이슈가 우주 이슈입니다. 우주 이슈. 우주 이슈고, 그리고 제가 쭉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차트를 다 선별을 해봤는데, 돌려봤는데, 우주,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중에서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한 섹터가 우주 섹터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월화, 당장 월요일 볼 것 같습니다. 월요일 봐야 되고, 월요일에 우주 섹터를 봐야 된다. 종목은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되는데,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아주 아이비 투자,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린광학, 루미르, 세아베스틸 제주, 한컴위드 스피어, 셰트레가이, HVM, 캔코아, 컨텍 위성, AP위성 등등 있는데,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이고요. 그리고 눌림으로 보고 있는 섹터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렇습니다. 나라 스페이스도 뭐 눌림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 맞고요. 왜 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투심 나빠졌고 로봇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상위 실력자들의 단타 놀이터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근데 우주는 뭐 내가 트레이딩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뭐 대충 사서 물려놓으면 올라갈 섹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줄은 항상 대충 긋습니다.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보는 게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세로로 표시된 부분 거래 대금을 잘 보시고요. 상장 첫날 1.7조 거래 대금 터졌습니다. 근데 1.7조 거래 대금이 터지면 세로를 삭제할게요. 첫날. 항상 거래량 터진 타원이 옮겨지지가 않네. 그냥 표시는 제외하겠습니다. 거래량 터진 고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돌파도 장중에 돌파하고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가상. 그래서 종가상으로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고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장 첫날 12월 17일 고가가 49,700원인데 뭐 12월 22일, 23일 이날 5만원 넘어가는 5만 1천원, 5만 2천원 이렇게 돌파가 나와서 종가상 안착이 될 수도 있다만, 거기서 그 다음날 이렇게 며칠간 유지를 하지 못하고 흘러내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일본 캔들상 종가상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한데 돌파 실패를 했죠. 원인은 거래 대금이 앞전 앞전 매물이 많던 상장 당일의 거래 대금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항상 매물은 소화를 하려면 기간 조정을 오래 거치든지 기간 조정과 동시에 일단 거래 대금은 압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짧은 기간 조정을 거치면 그에 상응하는 고가 매물 때의 거래 대금을 상응하는, 충족시켜주는 거래 대금은 나와야 돼요. 근데 1.7조 대비해서 7,500억, 2,300억 이틀 합쳐서 1조죠. 1조밖에 터지지 못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출회하면서 하락했다. 하락했죠. 그런 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어쨌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6,500억, 8,400억. 그러면 1.5조가 넘어가죠. 맞나요? 8,000. 1.5조 정도 되네요. 1.5조 되면서 돌파를 했어요. 49,500원 종가상 돌파를 했죠. 1월 21일 날. 그리고 이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 1파동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정이 나왔어요. 하단 보시면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거감 음봉이죠.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는 파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소외되면서
파는 사람이 적다. 매수하는 사람도 적다. 근데 이게 우리가 호가창을 생각해 보면 바치는 사람이 없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시장가 매도 우위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 그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매수 호가에 내가 주문을 걸어놔요. 그럼 매수 호가가 채워지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그 매수 호가를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장가 매도가 우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섹터에서 막 올라가, 다른 종목에서.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여기서 팔고 본전을 위협한다든지 비중이 너무 크다든지 팔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매도 시장가 우위가 되면서 하락해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관심이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버틴다는 뜻은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급등주나 파동을 만들면 5일선 혹은 11선에서 지지를 합니다. 여기 보면 11선에서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도지 캔들 0.93% 마감이네요. 거래량이 줄면서 누군가는 여기서 종가를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상승 1파동, 그리고 조정 2파, 상승 3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 금요일 캔들 밑에 있는 에메랄드 색 선이 3일선입니다. 밑에 있는 분홍빛이 5일선이고, 보통 급등주 같은 경우는 3에서 5일선을 지지를 하고요. 진짜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3일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 월요일날 지수가 장 초반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개파락 시작해서 뭐 올리든지 뭐 계속해서 흘러내리든지 뭐 알 수는 없는데 내려오는 기회다. 내려오는 기회다. 그래서 진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는, 요거는 제가 시간이 나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가 박스였어요. 박스. 근데 박스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돌파를 한다. 그러면 보통 박스만큼 상승을 하든지, 제가 지금 박스 한 칸 더 쌓았죠. 똑같은 크기의 박스를 박스의 2개, 3개 높이로 상승을 해요. 근데 그 박스 크기는 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횡보했냐, 그리고 밑에서 거래된 게 얼마나 터졌냐, 소화할 때, 요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산되어서 박스가 1단이 될 수도 있고 2단이 될 수도 있고 3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단만 쌓아도 지금 7만을 더 넘어갑니다. 7만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기업 분석을 잘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 부분은 패스하고 차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갈 폭이 아직까지 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고, 목요일날 6,500억이 터졌고요. 전고점 1파동 만들면서 올라온 고점이 57,000원 정도, 57,000원이면 요 라인 정도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항상 방에서 설명드릴 때 저점을 깬다라고 설명드리거든요. 저점을 깨는 게 왜 좋냐면,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요 앞전 요 라인이 저항인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파를 했죠. 그럼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를 해야 올라간다.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보통 판단을 많이 하고 시장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요구가. 근데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여기를 이탈시키기도 합니다. 지수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를 이탈시켜버려요. 지금 올라와서 쌍봉 만들고 일단 조정 중에, 이게 쌍봉 패턴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지켜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지지란이 깨질 때, 부서질 때 보통 많이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력은 여기서 모아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밑에서 모읍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 중에서는 호가가 비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매수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매수를 걸어보신 분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예외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세력도 같이 던져서 더 싸게 매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매수 대기 호가가 없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내 경험에 빗대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지지를 이탈하고 하락하는데 매수세를 아니 내가 매수 호가창에 주문을 넣어서 체결시키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매수 방어가 약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1억, 2억, 3억만 던져도 잘 무너져요. 그래서 일부러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 54,000원 요런 라인에서 모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본전 주고 물린선을 빼고 다시 조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로는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한번 털어야 돼요. 본전을 주던지, 그럼 개인들이 거기서 물량을 뺏기고 세력은 또 매집을 해요. 그리고 띄워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지금 크게 상승 1파동 나오고 그리고 조정 2파, 상승 3파가 만들어졌어요.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조정 중입니다. 월화까지도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이 5일선까지 밀리면 5일선부터는 매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5일선에서 11선 앞전 일봉으로 돌아와서 11선이 지지가 되었죠. 그러면 또 11선이 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번, 두 번까지는 잘 먹힙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상승하면서 계속 11선을 두들기면 깨집니다. 그러면 21선에서 받아 올리고, 이게 이동평균선 자체를 보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도 있어요. 꼭 동일한 구간에서 수평 지지선을 보고 여기서 내려와야 이게 쌍바닥은 아닙니다. 꼭 이것만이 쌍바닥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43,000원 요 라인이 여기 앞에 11선 부분 지지되고, 만약에 또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가 되면 이것도 쌍바닥이 맞는데, 저는 또 해석을 11선이 아마 2, 3일 정도 뒤면은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면 11선에 또 닿으면 11선 쌍바닥이 돼요. 가로로 보는 수평만이 꼭 쌍바닥이라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11선에 또 닿으면 11선 쌍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선이 한번 방어가 되고 또 11선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11선에서 방어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5일선부터는 분할 매수를 계획을 세워보셔도 괜찮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강합니다. 시총이 너무 적지도 않고요. 시총이 너무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시장 트렌드가 시총 큰 종목이 잘 올라가죠. 시총이 커야 또 세력들도 매집을 크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없는 그런 벙커 회사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봐봤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눌림을 보셔야 된다. 나라스페이스. 제가 이게 종목을 언급하면 리딩이 되고 그 카톡방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는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흐름이랑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원래는 미래에셋 증권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지분이 가장 많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에셋 증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근데 처음에 초기에 상승할 때는 요 라인에서는 미래에셋 증권보다 벤처 투자가 잘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하락 음봉이 나온 게 미래에셋 증권이 찐수혜주다. 그 지분 투자율이 훨씬 많다라고 하면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악재는 일부 상쇄되었고, 이 종목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있고, 흐름 보셔야 되는 게 이중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상승 1파 조정, 상승 3파 또 조정 중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11선, 21선 그 기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단기에 좀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보다는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다시 상승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와 비슷하게 동일 관점으로 지금 상승 3파의 조정부에 들어와 있는데 11선 부근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만 그 부분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 급등주 같은 경우는 3 우일선을 타면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고로 5일선부터는 매수 계획을 세워보자. 이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저는 차트를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반등을 이렇게 한번 주고 빠지면 큰 폭으로 밀리는데 올랐다가 반등 없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얼마나 빠질지는 몰라요.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반등이 크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근데 반등을 한번 만약 여기서 줬다 빠지면 그거는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해서 봐야 됩니다. 지지 구간을. 왜냐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든지 세력이 모았던 물량을 뭐 많이 정리를 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세력도 크게 좀 주가를 해당 구간에서 적당히 매수할 이유는 없죠. 더 싸게 매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등을 주고 빠지는지 다이렉트로 밀리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 없이 지금 하락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거래대금도 5,500억 터졌다가 1,600억 한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빠지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일선 혹은 11선에서 잘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린광학, 루미르 이런 종목 보면 지금 추세가 다 좋아요. 한컴위드 마찬가지, 스피어 그리고 세트레가이, HVM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데 일단 조정은 거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언급을 못 드려요. 들어갔다가 15% 맞아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맞으면 안 되죠. 전반적으로 추세가 좋습니다. 아직까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먹을 폭도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금요일에 이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주의 조정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로 국장으로 돌아와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당분간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근데 그 안에서 봤을 때 우주, 소부장,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우주가 지금 제 눈에는 가장 매력적이어 보인다. 그래서 지수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 여기서 눌릴 수 있죠. 근데 눌리면 기회라 봅니다. 지수의 하락은 제한적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우주를 보자. 우주 말고도 이런 종목도 봐야 되는데 일단 제 눈에는 지금 우주가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트 운용은 현금은 한 20%에서 30%는 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씩은 너무 많고요. 지금 내가 하면서 너무 비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못하게 하고 계속 뛰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좀 과감하게 매수할 필요도 있는데 그 안에서 반드시 분할 전략은 세우시고 내가 이 종목을 비중을 많이 넣었는데 하락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대책까지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현금입니다. 여유 현금. 그래서 30%는 쥐고 가셔야 돼요. 큰 조정, 폭락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종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월 셋째 주가 설날인데 둘째 주 한 화요일까지는 매매하기 괜찮지 않을까.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혹시나 뭐 다른 대외 변수로 첫 주에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설 전에
월, 화, 수 정도는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이유들로 일단 코스닥을 우선적으로 보되 우주 섹터를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